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레벨 1 인터벌 러닝에 이어서 레벨 2 인터벌 러닝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30분을 혼자 뛰기에는 조금 지루하죠.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분을 걷고 2분을 달리는 형식이었죠. 이번에 2분을 걷고 3분을 달리는 형식으로 조금 바꿔볼 거예요. 지난번에 하시고 체력과 심폐지구력이 느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오늘 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레벨 1부터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랑 달리러 가볼까요? 자, 런닝머신에 오르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먼저 6을 맞춰놓고 저랑 2분간 걸으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때는 6으로 3분을 걷고 그 다음에 시속 9로 2분을 걷는 식의 인터벌을 반복했는데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체력이 몇 주간 느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은 6으로 2분을 걷고 그 다음에 9로 3분을 뛰는 두 번째 단계의 인터벌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하실 때도 지난번 영상을 하시고도 저에게 막 인스타나 혹은 개인적으로 막 회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보니까 저 조금 체력이 늘어서 조금 더 빨리 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속을 뛰실 때 6이나 9가 아니라 이제 9로 뛸 때 9.5 혹은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저희 1분 돌파했고요. 자, 처음에 걸으실 때도 우리가 첫 세트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5분짜리 세트를 6번 반복을 하지만 첫 세트일 때는 특히 팔도 크게 움직여주면서 우리 몸을 조금 열을 내주면서 충분히 오늘 유산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저희 오늘은 걷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걸을 때도 알차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약 10초 뒤에 시속 9로 올려서 뛰어볼 거예요. 근데 날씨가 되게 많이 따뜻해져서 아마 야외 달리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올릴게요. 야외 달리기를 하실 때에는 요거 같이 들으면서 같이 속도 맞춰가면서 빨리 걷기랑 그 다음에 달리기를 반복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시속 9로 달릴 때 여러분들 호흡은 발 박자에 맞춰서 한번 뛰어볼 거예요. 후, 후. 저는 이렇게 네 박자에 맞춰서 뛰는 걸 좋아하는데 왼발, 오른발을 숨을 끊어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두 박자 동안 길게 후 뱉습니다. 입으로 많이 쉬게 되면 단점이 입이 많이 메마르기 때문에 저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식으로 유산소를 할 때 호흡을 조금 일정하게 끌고 가는 편이에요. 자, 벌써 1분 돌파했고요. 저희 2분 더 달리기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유산소 특히 하실 때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물을 많이 먹어줘야 심박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입이 마르게 되면 더 심박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중간중간에 걸을 때, 걷는 템포 때 물을 조금씩 섭취를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해드렸던 유산소, 심박수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1분만 더 달려볼게요. 이게 확실히 저도 이걸 찍을 때 느끼지만, 그러니까 저도 막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산소를. 같이 하는 느낌이 드니까 좀 30분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자, 이 삼지초 난다. (20초) 마지막 10초. 자, 이제 다시 유도로 걷기 시작합니다. 자, 물 중간에 마셔주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유산소 심박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말이 많아요. 뭐 심박수 존투로 뛰어야 가장 살이 잘 빠진다. 뭐 아니면 혹은 아니다, 인터벌이 살이 제일 잘 빠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숫자로 과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대 심박수를 220으로 보고 거기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걸로 최대 심박수로 봐요. 자,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나이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체력과 똑같은 심폐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가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자, 1분 뒤에 올릴 거예요. 열심히 걸어주세요. 자, 근데 이 220에서 나이만큼을 빼서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60에서 70%를 체지방 연소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초반에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오랜만에 하시거나 저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산소를 하실 때 특히 초반에 70에서 80%를 먼저 뛰라고 해요. 그러니까 뛰든 뭘 하든 그러니까 유산소를 심박수 70에서 80%로 맞추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혹시 만약에 이거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이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댓글 남겨둘게요. 자, 저희 일단 3초 뒤에 달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뛰면서 마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심박수를 먼저 나누게 되는데요. 자, 70에서 80%를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 적합한 게 70에서 80%예요. 체지방 연소 효과는 60에서 70이 제일 높은데 왜 70에서 80을 추천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유는요.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내가 쉴 때 최저 심박수가 더 낮아져요. 즉, 이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호흡, 그 심박이 더 낮은 심박으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심박수의 바운더리 자체가 바뀌어요. 자, 저희 1분 달렸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존 1, 2, 3, 4, 5가 구간이 변경된다는 얘기죠. 최저랑 최대가 이렇게 있는데 최저가 더 낮아지면 당연히 존 2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내가 체지방 연소 효과가 좋은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심폐지구력 자체가 좋아지면 체력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웨이트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이렇게 저희가 뛰고 특히 인터벌 할 때 이렇게 뛰면 이렇게 막 심박수가 오르잖아요. 자, 쉴 때 심박수가 되게 빨리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심폐지구력 향상 자체가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좋은 치트키나 아니면 이제 부스터 작용이 되는 거죠.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추후의 다이어트 속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특히 회원님들한테
요 70%에서 80% 정도 유산소를 꼭꼭 일단은 한 몇 주만 해보셔라. 2, 3주만 하면 본인의 체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저희 40초만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 다이어트가 조금 더 궤도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기가 쉽다. 내가 체력도 좋아지니 운동을 하루에 해낼 수 있는, 혹은 1시간 해낼 수 있는 운동량도 많아진다. 여기에서 일단 장점이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저 이제 15초만 더 달릴게요. 다시 걷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박수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훨씬 덜 힘들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인터벌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그 심박수 자체를 평균적으로 심박수를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이 인터벌이 내가 체감하는 힘든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자기 심박수의 70%, 80%를 유지하기가 쉬운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 이거를 이 심박수를 계속 끌고 가는 운동을 유산소를 하는 것과 이렇게 저랑 뛰었다가 걸었다가 반복하면서 이 평균 심박수를 맞추는 게 내가 심리적으로 사실 좀 더 힘듭니다. 자, 그리고 유산소 자체를 체력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심박수로 끌고 가는 게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어. 자, 1분 뒤에 다시 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덜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자꾸 올리기 위해서 이 인터벌을 이제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내가 유산소를 주체적으로 더 잘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저희가 사실 5분짜리 6세트 30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2세트가 끝났다. 3분의 1이 끝났다. 자, 저희는 이제 또 20초 뒤에 또 달리기를 시작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글리코겐과 체지방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분명히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글리코겐과 체지방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이제 뭐 간에도 저장이 되고 하지만 저희가 운동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글리코겐은 근육에 일단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지만 이 글리코겐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경우에 이게 체지방으로 변환이 된다고들 하죠. 자, 즉 사용되지 않은 잉여 에너지들은 지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들은 우리가 근육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특히 웨이트나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글리코겐에도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근육을 회복할 때 주변에서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끌어서 쓰게 되는데, 자, 그 에너지를 쓸 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육이 잘 자라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줘야 그 글리코겐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 빈 곳에 흡수가 되게 잘 되겠죠. 저장도 되게 잘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글리코겐을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냐? 자, 제가 회원님들한테 사실 조금 뭐랄까 의미의 스킵은 좀 많이 있는데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뭐에 비유를 하냐면 신발 가게에 비유를 해요. 자, 저희 1분 더 달릴게요. 신발 가게에 왜 비유를 하냐면, 자, 우리가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 이것저것 신어보죠. 그러고
240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그 점원분이 네, 고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시고, 그게 사실 그 창고를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 선반이나 아래 선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재고를 확인해 보니 저기 뒤에 창고를 가서 가져와야 돼.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바로 내가 서랍이나 위에 선반에서 꺼내올 수 있는 게 글리코겐. 근데 저기 뒤에 창고를 가서 가져와야 돼. 이게 체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대신에 저장할 공간은 더 많죠. 예를 들면 선반이나 서랍에 저장해놓고 남는 것들은 저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다시 걸으면서. 자, 한번 물을 드셔주실게요. 이게 말은 제가 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숨이 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 마치 저희가 꺼내기 쉬운 선반이나 서랍에 꺼내오는 신발과 같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은 좀 더 꺼내기 어렵고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신에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뒤에 있는 창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글리코겐의 저장 공간, 즉 선반과 서랍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은 신발을 갖고 올 수 있게 되고, 웨이트를 하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과정들이 그 선반과 그다음에 그 서랍을 더 많이 확장 시켜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더 꺼내오고 더 빨리빨리 신발을 팔 수 있겠죠. 점원의 관점에서. 자, 이게 제가 회원님들에게 조금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웨이트를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유산소도 잘 하고 잘 먹고 하면 그 거의 서랍과 선반의 크기가 한 신발을 한 몇천 컬레를 넣어놓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금방 살이 빠져요. 예를 들면 조금 덜 먹고 한 1, 2주 지내잖아요. 웨이트를 안 하잖아? 그럼 살이 빠져. 웨이트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나요? 왜냐하면 웨이트를 안 하는 게 그 신발이 거기에 저장을 안 한 거거든. 그럼 신발을 팔기만 하고 서랍에 따로 채우지 않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달려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걸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말을 조금 했다고 벌써 절반이 넘었어요. 저번 그 인터벌 첫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유산소 할 때 되게 좋더라, 그 다음에 혼자 뛰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 혹은 뭐 이제 뭐랄까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숨도 많이 차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자, 오늘은 분명히 저는 그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많은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두 번째를 오늘은 준비를 해온 거고요. 오늘 저랑 30분을 잘 버티신 분들은 또 다음 유산소를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천국의 계단편은 조금 심박수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저희 요거 거의 2분 정도만 더 뛰고 나면 6세트 중에서 4세트를 끝내는 거라 딱 2세트 10분만 더 저와 달려주시면 됩니다. 자, 뛰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 손을 너무 가깝게 붙이게 되면 이두랑 팔이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깨를 이렇게 올리지 말고 살짝 끌어내려놓고 팔꿈치 밑에 손을 힘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뛰어주세요. 그다음에 손은 달걀을 쥐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산소를 할 때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도 이렇게 떨어지고 팔도 이렇게 앞으로 말리고 어깨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휴대폰을 옆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희 50초만 더. 자, 남은 15초. 자, 다시 걸어볼게요. 자, 이제 2세트 딱 10분만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하시다 보면 늦을 거야. 그러면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굳이 걷기 속도는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달리는 속도만 본인의 그 역량, 그 다음에 심폐상태, 체력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봅시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기초 체력이나 심폐는 엄청 많이 늘 거예요. 여러분들, 이 30분으로 알짜배기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유산소만 하겠다. 근데 30분 운동으로 내가 약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운동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1분 더 걸을 건데, 자, 이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계속해서 호흡을 짧게 쉬는 게 아니라 걸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뱉으면서 계속 그렇게 심박수를 조금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호흡을 크게 가져갑니다. 발은 앞뒤로 크게 흔들어 줄 거예요. 유산소를 타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설명들을 드리는데, 이런 다이어트 정보들이나 운동 정보들을 들어보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항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30초 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거나 그다음에 내 최대 심박수에 적합한 퍼센트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틈틈이. 자, 10초 뒤에 다시 러닝을 시작할 거예요. 저희 이제 벌써 이걸 뛰고 나면 한 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3분 걷고 2분 뛰는 거랑 2분 걷고 3분 뛰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분을 걷고 2분을 뛰는 거랑 3분을 걷고 3분을 뛰는 거는 약간의 차이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봐봐, 걷기를 뛰기한테 1분을 줬어.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차이가 2배가 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아마 뭐야, 나 레벨 1 할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땐 뭐다? 만약에 속도를 9가 부담스럽다면 8.5로 먼저 해보시고 좀 더 괜찮다 하시면 그때 다음이 9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좋은 게 내가 심폐가 이만큼 늘었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산소를 본인을 빌드업해 나가시는 걸 저는 엄청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막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됐잖아요. 사실 더워지긴 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야외 러닝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야외 러닝을 좋아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마라톤도 많이 참여하시게 되는 되게 좋은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행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거를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로 다음에는 야외 러닝을 한번 제가 야외 러닝을 하면서 제가 또 야외 러닝의 팁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더 달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러닝화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살 잘 사신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요. 특히 실내 운동을 할 때는 굳이 막 카본이라던가 막 엄청난 탄성이 들어간 운동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실내에서 그냥 뛸 수 있는 적당한 쿠션의 쿠션화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사실 러닝머신에서도 그 달리기 훈련을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이 인터벌을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자, 저희 이제 약 10초만 더 자, 이제 마지막 5분 한 세트만 남았어요. 와, 벌써 거의 끝이 왔죠. 이제 진짜 미리 인사드릴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못 듣고 한 20분쯤 나가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사실 25분까지 오고 나면 아까워서라도 5분을 더 하게 돼요. 사람 심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늘 유산소를 잘 끝낸 거를 축하하면서 마지막 2분 걷고 3분 달리기를 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음 영상인 야외 달리기를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저희 하나 약속을 합시다. 3km를 내가 안 쉬고 뛸 수 있는 속도를 알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3km를 내가 안 쉬고 아주 천천히 해도 상관없음 안 쉬고 뛰었을 때 몇 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시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이제 첫 번째예요. 자, 그걸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10km까지 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그 10km까지 달리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3km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3km를 안 쉬고 뛰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요거를 한번 알아와 보시라고. 느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0점을 조정해놓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20초 뒤에 다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물을 한 번만 먹고 바로 가겠습니다. 2, 1. 마지막 달리기. 자, 마지막 3분간 저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달려볼게요. 만약에 이때 좀 체력이 남는다. 저는 심장 별로 많이 안 뛰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차없이 시속을 10, 11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달리기니까요. 호흡도 같이.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주먹은 가볍게. 자, 저희 이제 마지막 2분 달리기입니다. 후. 자, 오늘 그리고 요 인터벌을 했을 때 본인 심박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니 본인 심박수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체지방이 빠지거나 혹은 그다음에 심폐가 좋아지게 되면 이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강도의 심박수가 점점 내려가요. 평균 심박수가.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지민, 체지방 혹은 내가 몸을 끌어나갈 수 있는 모터인 이 심폐, 기능 이 두 개가 좋아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체중보다 더 정확한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달려보시고
저 평균 심박수가 얼마예요? 약간 이렇게 기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댓글에 남겨주시고 일주일 뒤에 또 해서 남겨보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감소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속도를 더 올리는 게 쉬워지겠죠? 자, 마지막 저희 40초 달립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달릴 때 되게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밖에서 뛰면 더 그래요. 자, 저희 마지막 10초. 끝.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유산소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30분 동안 저희가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인터벌 러닝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유산소가 다이어트, 그 다음에 심폐기능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낮아지는지, 그다음에 체지방은 잘 감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인터벌 러닝 영상은 어떠셨나요? 확실히 저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뛰고 그다음에 조금 덜 걷고 하기 때문에 레벨 1보다는 조금 힘든데 숨찬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요 밑에 제가 유산소 심박수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놓을 테니 고정 댓글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박수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심폐지구력도 다이어트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산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